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결산이죠. 제 71회 기출문제 결산 문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13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부가가치세 관리까지 해봤고요. 자, 결산. 자, 수동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 현재 현금의 장부상 잔액보다 실제 잔액이 50만 원 부족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2번 현금 차액 중 30만 원은 공장 직원의 휴게실에 비치할 도서 구입 대금으로 밝혀졌으며 잔액 20만 원은 원인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자, 50만 원이 부족하긴 한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은 20만 원이군요. 예. 그러면 20만 원만 잡손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0만 원은 공장 직원들의 휴게실에 도서 구입비니까 도서 인쇄비로 비용 처리하는데 공장이니까 500번대 제조 경비로 갈 수 있도록 코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결산정리분계 일반전표에다 해야 되겠죠? 자, 일반전표 12월 31일입니다. 대변에 101번 현금이 50만 원 나갔습니다. 차변에 잠깐만요. 12월 31일. 네. 차변에 도서 인쇄비인데요. 526번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변에 잡손실이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으면 결산일에는 현금 과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결산일이 아닌 회계 처리 우리 기간 중에는 결산일이 아닌 기간에는 현금이 부족한데 원인을 모르면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잖아요. 현금 과부족. 그런데 결산일에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결산일은 바로 잡손실 부족하면 남는 돈이 있으면 잡이익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다음 2번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는 1번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자료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재고액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에 요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손익 대체 분계를 하시오 이런 문제죠.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액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월하기로 할 것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야 되죠. 자, 결산자료 입력 실행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하시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가 되겠습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 250 플러스 그 다음에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여기에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제공품을 입력하여 18300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여기 2400 플러스 네 입력하셨으면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전표 추가를 눌러주고요.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고 그리고 확인하시면은 이 일반 전표에 우리가 결차 결대라는 전표가 여러 건이 입력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분계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 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있죠. 클릭하시고요. 아니오로 항상 불러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아니오 해서 불러내 가지고 새로 작성한 다음에 처분 예정일에다가 2026 0228 그리고 처분 확정일에다가 2025 0228 이렇게 하시고 위에서 선표 추가 누릅니다. 5건 추가되었다고 하면은 확인 눌러주시면은 손익대체분계가 끝나게 됩니다. 네, 결산은 아마 여러분이 TAT 2급의 결산 문제나 FAT 1급의 결산 문제나 크게 뭐 크게 차이 없어요. 예,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결산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수행과제를 15개를 또 해야 되거든요. 수행과제 15개의 내용이 뭐냐? 같이 해보겠습니다. 21번부터 35번까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경비등 송금 명세서 조회. 경비등 송금 명세서에 반영된 은행 코드 세 자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경비등 송금 명세서를 여기 클릭하시고요. 은행 코드 여기 있었죠? 088 요걸 답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22번을 보시면은요. 1월계표 문제입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서 1월계표 클릭을 하신 다음에 1월에 발생한 했기 때문에 월계표로 가면 좀 더 입력이 빨라요. 1월부터 1월 이렇게 하면 날짜 안 누르니까 조금 빠르겠죠. 1월에 발생한 판매관리비의 금액은 얼마냐? 아래로 쭉 내려가야 판매관리비가 보여요. 이 숫자를 여러분이 답안에 입력하는 겁니다. 26317-400. 다음 23번 1월계표 12월에 발생한 제조경비의 총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12월로 이걸 고치죠. 12월부터 12월. 제조경비는 판매관리비 위에 있는 거예요. 제조경비가 판매관리비 바로 위에 이겁니다. 네. 제조경비 이 12월에 발생한 거 어느 걸로 해야 될까요? 차변에서 비용이 발생하죠? 차변 320만 원이 답입니다. 3200, 320000.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대변에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있느냐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12월이 무슨 달이에요? 결산하는 달이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12월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비용과 수익이 어디로 가요? 손익 대체 분계가 일어나죠. 네. 그리고 제조경비라 하는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용은 차변에 당월에 해당되는 건 차변에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320만 원이다라고 돼야 돼요. 어디 한번 답지를 한번 볼까요? 예, 답지를 보면 23번의 답이 32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320만 원. 예. 그러니까 이걸 답으로 기입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변에 있는 답을 기입하시면 안 된다. 비용은 차변. 비용은 차변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24번은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 5월 말 거래처별 보통예금의 잔액으로 올바른 것은 했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을 열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은 FAT 1급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죠. 기간은 엔터 한 다음에 뒤에를 5월로 입력하시고요. 계정 과목은 103번 입력하시고 거래처 분류에서는 계속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국민은행 잔액 85953 맞아, 틀렸고요. 외환은행 틀렸고요. 우리은행 틀렸고. 네, 기업은행이 맞았죠. 185000. 그래서 답은 4번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답안이 입력됩니다. 그 다음에 25번 거래처 원장입니다. 10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기 날짜를, 뒤에 날짜를 10월 달로 바꿔주세요. 10월로. 그리고 108번으로 계정 과목 코드를 바꾸고 거래처 분류에서는 엔터를 칩니다. 네,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자, 토이존 상사 컨트롤 F 해가지고 눈에 저기 보이는군요. 예. 토이로 이렇게 검색을 쓰셔도 되고 3041500 맞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존 그 좀 내려가면 있네요. 23800 맞았고요. 유정무역 컨트롤 F로 찾을까요? 컨트롤 유정. 네, 유정무역 찾았습니다. 2천만 원 맞았고요. 신한카드 틀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군요. 신한카드가 잘못됐다. 올바르지 않은 거 4번. 다음 26번입니다. 거래처 원장 4월 말 그러면 4월 말로 이걸 바꿔요. 뒤에 날짜를 4 엔터로 바꾸고 서대문 세무서의 미수금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을 미수금으로 바꾸면 돼요. 입력하시고 부분 검색에서 미수금 코드 모를 때는 이렇게 검색해 주면 됩니다. 120번 미수금 거래처 분류 엔터 서대문 세무서 1400000 이 숫자를 답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다음에 27번 합계전액수함표입니다. 자, 합계전액수함표 클릭해서 여신 다음에 4월 말 그러면 4 엔터 하시면 되죠. 부가세 애수금은 유동부채에 내려가야 있죠. 유동부채에 부가세 애수금. 대변에 잔액이 있는 거죠. 317059002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야 돼요. 다음 28번 합계전액수함표입니다. 6월 말, 그러면 6월로 날짜를 바꿔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이 숫자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4400000. 다음 29번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 자, 이제 손익계산서를 딱 여시고 당기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12월로 조회해야 당기께 나오죠. 전체가 나와야 되니까요. 영업의 비용은 밑으로 가야 있어요. 영업의 비용이면 여기가 영업의 비용의 합계죠. 이 세 개의 합계가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잡손실. 그래서 합계가 1273000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조회입니다. 10월 말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죠. 자, 재무상태표를 열어주시고요. 10월로 조회를 한단 말이죠. 10월. 건물의 장부 금액 물어봤습니다. 건물 유형 자산에 있는 것이죠. 건물의 장부 금액 2500000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네요. 네.
그다음에 31번 재무상태표 10월 말 비품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비품 그 밑에 있어요. 장부 금액이라면 요거죠. 26700,000이 답이에요. 다음 32번 재무상태표 12월 말 현금. 그러면 12월로 날짜를 바꿔주시고 현금 네 21088,279네요. 답지 한번 볼까요? 현금 맞는지. 32번에 21088,279 맞네요. 다음 33번 문제 보시면은 재무상태표에서 12월 말 선수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말이니까 선수금은 유동부채죠? 유동부채 오셔가지고 선수금 49306,000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34번 12월 말 재고자산의 잔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네 위로 올라가서 유동자산의 재고자산 57550,000 밑에 있는 제품, 원재료, 제공품, 소모품 요 네 개의 합계가 이거죠. 제품, 원재료, 제공품, 소모품의 합계가 여기 있는 재고자산이죠. 57550,000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35번 12월 말 미처분 이익여금의 잔액을 물어보는 거죠. 밑으로 자본으로 내려가서요. 미처분 이익여금 472500518 답은 3번에 있습니다. 3번과 일치하죠. 472500518 네, 이렇게 15개의 평가 문제를 여러분이 답안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는 문제가 근로소득관리 문제 1번 문제 만나게 됩니다. 1번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관리부 이준수 팀장의 3월분 급여자료이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생산부 이준수 팀장 앞에서는 관리부고 여기서는 생산부고 네, 아주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다. 팀장은 25년 3월 25일에 퇴사하였다. 중도퇴사자 정산 시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의 공제 항목은 없는 것으로 한다. 1번 사원 등록 메뉴에 이준수 팀장의 퇴사일자 입력하시오. 2025년 3월 25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제 회계 메뉴는 좀 닫아버리고 인사급여로 가셔가지고 사원 등록에 이준수 클릭하시고 생산직 여니까 생산부가 맞네요. 예. 근데 연장 근로는 안 되고. 자, 여기 20번에 퇴사 일자를 2025년 0325로 입력하면 돼요. 네. 그러면 수행과제 1번은 이것이 되겠고 수행과제 2번을 보시면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공제 등록을 하시오. 자,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 공제 등록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요 정산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는 등록과 항목과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 이거를 등록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인사급여 눌러서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는 거죠. 급여자료 입력을 클릭하시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수당 슬러시 공제 등록 이를 단추 있죠. 네, 클릭하십시오. 수당 등록할 사항은 없고 공제 등록 클릭한 다음에 여기 7번째 줄에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정산. 자, 번호가 있습니다. 공제 유형 2번이죠. 건강보험료 정산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급여에다가 여 해주십시오. 동그라미 나오게. 자, 600번으로 등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다가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 공제소득 유형 코드 있죠? 4번. 확인. 급여에다 여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600번, 601번 정산하는 거 2개 만드셨으면 밑에 확인 눌러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수행과제의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행과제 3번 하겠습니다. 3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시어 단 9분 1 급여로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급여 자료 입력해서 귀속 연호를 3월 선택하시고 9분은 1급여로 해라 그랬죠? 1급여 하시면은 3월 25일로 입력된 급여 대장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이준수 중도 퇴사자 이름 보이시죠? 예. 다른 직원들은 다 급여 자료가 입력이 이미 돼 있네요. 자, 이준수 클릭하시고 기본급 입력하겠습니다. 3500 플러스. 자, 오른쪽에 다른 공제사항은 다 자동 계산됐지만 건강보험료 정산은 우리가 입력해야 됩니다. 20210 엔터 치시고 장기요양보험료 정산도 2050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은 소득세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연말정산 자동으로 팝업이 뜹니다. 그럼 밑에서 반영 눌러주면 중도 퇴사자 정산되었다 하고 여기 빨간 단추가 생깁니다.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마이너스로 환급세액으로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자, 중도 퇴사자도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죠? 한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다음 4번이죠. 3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조정대상 환급액은 다음 달로 2월 하기로 한다. 환급액을 다음 달로 2월 할 때는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자, 인사급여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에 있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예. 귀속 3월부터 3월이고요. 지급도 3월부터 3월로 입력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장 눌러주면 되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36번부터 평가 문제 하시는 거예요. 자, 36번. 이준수 3월 급여자료 입력을 조회해서 3월 급여의 소득세는 얼마냐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급여자료 입력에서 다시 3월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이준수를 클릭한 다음에 3월에 소득세를 물어봤어요. 3월의 소득세는 이거죠.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마이너스까지 입력해야 돼요. 마이너스 254440. 다음 37번 이준수 3월 급여자료 입력조에서 3월 급여의 차인 지급액을 물어봤죠? 이거죠? 3428490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38번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근로소득 가감계 A10의 5총 지급액. 네, 원천징수 이행사항의 A12번역이고 총 지급액은 이거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습니다. 2680000. 그 다음에 39번 3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조에서 15번 일반 환급세 15번 일반 환급 25370 답이 이대로 됩니다. 25370. 다음 40번 이준수의 고용보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이준수의 고용보험 합계액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서 줘야 하라고 그랬으니까 인사급여 나가셔가지고요. 여기 있습니다. 예. 연말정산 그 밑에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여기를 클릭하시고 구분해서 계속근무자 한 다음에 이준수 클릭하시면 아이고 중도퇴사자야 되거든요. 중도퇴사자 이준수가 좀 중도퇴사자죠. 중도퇴사자 퇴사연월 1월부터 12월로 쭉 엔터를 쳐보면 이준수 보이죠? 네, 거기에 고용보험 합계금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스크롤 한참 하시면 고용보험이라고 공제 내용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여기 있죠. 94500 요게 답입니다. 고용보험 합계 1월부터 3월 거 합계를 물은 거예요. 94500 네, 40번의 경우에는 평소에 잘 물어보지 않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라는 장부조회를 하라는 문제 나왔다는 것이 좀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문제,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문제 나왔습니다. 네,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하나씩 나중에 읽어가면서 정리하면 되고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쭉 일단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윤상현 확인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로 가셔가지고 윤상현 클릭하시고 본인 밑에다가 두고 부침부터 입력할까요? 소득자의 직계존서 윤재용 510-505 1678-526 그 다음에 또 1번 소득자의 직계존서 김영자 530-402 2023 347 그 다음 배우자 3번 김현희 741-002 2024 454 그 다음 4번 직계비서 윤성재 0502 03 3023 18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자료 설명의 1번부터 보면서 수정합니다. 부양가족은 윤상현과 생계를 같이 한다. 부친 윤재용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이며 현재 타 지역의 요양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소득이 없다. 네.
중증 환자, 우리 그 3번 코드 장애에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윤재용의 장애 칸을 클릭하시고 3 하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의 자료 설명입니다. 모친 김영자는 일용근로소득 700만 원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으로 이번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죠. 다음 4번 배우자 김현희는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 2,500만 원이 있어요. 자, 이자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돼가지고 종합과세가 아닙니다만은 2천만 원이 초과됐죠. 그래서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므로 100만 원이 넘었어요. 따라서 배우자는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어떻게 바꿔요? 0 해서 부로, 여기를 부로 바꿔주셔야 돼요. 다음 5번 자녀 윤성재는 소득이 없다. 윤성재 소득이 없으므로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네, 그대로 세부담을 최소화하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본인에 관한 거 아까 체크 안 했는데 본인은 부녀자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도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세대주에만 동그라미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 41번부터 수행평가 하겠습니다. 윤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라. 그러면은 이제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클릭하셔가지고 연말 탭에서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윤상현 확인해서 불러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 인원은 본인 포함 몇 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부터 여기 부양가족까지 본인 1명, 그 다음에 부양가족 3명 더하면 4가 되죠. 답에다가 4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42번, 42번이죠. 27 경로우대 공제 대상 금액은 이랬습니다. 경로우대 금액은 2000000입니다. 그 다음 43번 장애인 공제 대상액은 장애인 공제 대상 200만 원입니다. 다음 44번 36 차감 소득 금액은 36 차감 소득 금액 15447,120입니다. 1544120. 다음은 45번이죠. 57 자녀세액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57 자녀세액 공제 250000이 되겠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문제죠. 자, 연말정산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정우승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입니다. 사원 등록은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정우승과 생계를 같이 한다. 의료비, 그 다음에 보험료, 교육비, 연금계좌 자료 얼마 안 됩니다. 여기 가족관계 4명 자료, 소득관계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의료비 자료입니다. 의료비는 이 안경 구입비 한도만 잘 체크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정진규 의료비 입력하겠습니다. 환자 정진규. 자, 우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정우승을 불러냅니다. 정우승 확인.
네, 정우승의 소득자료 불러줬죠. 자, 의료비 탭에 가셔가지고 환자를 불러냅니다. 부양가족 관계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서 정진규 선택을 합니다. 정진규 확인. 의료비는 소득이 있어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입력합니다. 자, 의료증빙 코드 국세청 건수 1, 시급액 310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자료는요, 국세청 자료이고, 보장성 보험에 대한 자료인데요. 저축성은 제외시켜야 되고요. 정하엘의 아이 튼튼 보험 72만 원 보장성 요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공제에다 입력을 하죠. 자, 보험료 보일 거예요. 정하엘의 보장성 하얗게 돼 있죠. 여기 국세청 칸 찾으셔가지고 72만 원 입력합시다. 엔터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료 교육비 국세청 자료입니다. 학생이 정하엘 중학교 다니는 체험학습비예요. 자, 정하엘 오른쪽으로 지금 현재 소득공제 탭에서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가면 교육비열이 보입니다. 자, 여기 구분란을 클릭하시고 초중고 클릭한 다음에 국세청 칸 더블 클릭하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체험학습비 이 칸에다가 35만 원을 입력하면 30만 원으로 바뀌어요. 한도를 이 표에서 자동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체험학습비는 한 학생당 연간 30만 원 한도가 걸려 있어요. 자,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30만 원만 입력이 됩니다. 다 입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다 입력한 게 아니고 자료가 또 있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교육비 학원에서 발급한 교육비입니다. 어학원에서 이 학생이 미취학 아동이면 입력을 해요. 예, 자, 대상 학원생이 정하엘인데요. 아까 정하엘이 이 그 체험학습비 입력할 때 학교가 나왔었죠? 예. 중학교였잖아요. 중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또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력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입력하는 겁니다. 이건 패스. 다음 자료는 연금저축 자료입니다. 연금저축. 자, 연금저축은 계약 가입자가 누구여야 돼요? 본인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의 연말정산을 하고 있느냐? 여기 지금 가입자가 이지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지원의 연말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정, 예, 정우승의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이지원 씨는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연금은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평가 문제를 하면 됩니다. 네. 평가 문제 5개 여러분은 아마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만 찾아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시간 내서 나중에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우승 근로소득 원천일 영수증을 조회해서 60일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이거 우리가 찾아보면 되죠. 자, 정산 명세에 가야 돼요. 60일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86400 답지 한번 보겠습니다. 답지 46번의 답은 86400.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인가요? 이거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여기까지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